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왕가든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저희가 조경수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아마 수국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국 삽목 교육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수국 삽목은 어떤 게 여러 가지 수국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수국들이 있어요. 사실 수국 종류들이 마크로필라 계열의 마크로 수국들, 그 다음에 원형 수국이라고 하죠. 그냥 목수국, 산수국, 한국수국 이렇게 종류들이 다양한데 저희들이 오늘 해볼 때 목수국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가장 대중화되고 일반적인 수국인데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이 시기에도 삽목이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시기에도 삽목은 됩니다. 삽목은 되니까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삽목에 대해서 고수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 가드닝 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삽목은 필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고수들도 많으신데 그래도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본다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번식하는 거에서 꼭 삽목만이 답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번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씨앗으로 하는 번식, 그걸 실생 번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치목이라고 하는 것 번식 방법도 있어요. 그럼 치목이라는 번식 방법도 있고, 삽목이라는 번식 방법도 있고, 분주라는 번식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실생 씨앗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구독자님 다 아시니까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럼 치목은 뭐냐면 치목으로 번식한다라는 거 보면 이렇게 가지에 보면 여기 이렇게 눈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디라고 하죠. 이런 마디들이 있는데 이 마디들이 하나의 눈점이거든요. 그럼 치목 같은 경우는 여기 흙을 이렇게 감싸고 나서 비닐로 씌워줘요. 흙을 감싸고 물을 충분히 뿌려준 다음에 비닐로 딱 씌워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냐면 여기서 흙이 있으니까 이 눈점에서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눈점에서 뿌리가 나와서 하나의 그걸 잘라서 심게 되면 하나의 개체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목 같은 경우는 사실 성공률도 굉장히 높은데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 번에 많은 대량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해요. 그렇지만 치목이라는 번식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분주라는 번식 방법은 뭐냐면 이런 외목대 형태에서는 잘 안 되겠지만 다원형으로 올라오는 나무들 있잖아요. 다원형으로 올라오는 나무들 같은 경우는 어 가지를 나누는 거죠. 가지를 나누고 뿌리를 같이 나눠서 하나의 개체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분주라는 방법이 있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라스를 분주 그라스는 이렇게 서초들 중에서 분주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나무도 그게 가능합니다. 나무도 그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목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주를 통해서 번식하기도 하고 하니까 다관형으로 있는 나무들도 거의 다 분주를 통해서 번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량 번식은 역시 좀 부족하죠. 그래서 대량 번식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실생, 씨앗으로 하는 번식 방법과 삽목. 우리가 옛날에는 배울 때 꺾어지라고 배웠죠. 꺾어지라고 하는 번식 방법이 있는데 그 삽목과 실생이 가장 대량 번식을 하기 좋은 번식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번식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볼 건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실생은 하지 않고 삽목으로 해서 번식하는 방법을 한번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진부물이 어떤 게 있냐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삽목할 수 있는 모수라고 하죠. 모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모수는 건강한 모수를 가지고 오는 게 좋고요. 모수가 있어야 되고 흙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원회용 상토인데 펄라이트가 적당히 들어가 있는 원회용 상토를 이렇게 취급을 했거든요. 원회용 상토를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흙을 저희가 미리 담아놨습니다. 여기 미리 이렇게 흙을 담아놨고 그다음에 포트가 필요하겠죠. 포트가 필요한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라든가 삽목판을 써요. 트레이나 삽목판을 쓰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대량 번식 이렇게 상업을 위해서 이렇게 대량 번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취미로 내 정원에 쓸 수 있는 약간의 개체수를 늘리는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포트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포트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이제 삽목하고 나서 비닐을 씌워줘야 되거든요. 비닐을 씌워줘서 저희들이 비닐로는 이렇게 크림랩 팩으로 했어요. 우리 가정에서 많이 쓰는 이런 크림팩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전지가위입니다. 전지가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빵끈을 준비했거든요. 그 크림랩을 한 다음에 팩을 씌운 다음에 비닐로 이렇게 약간 습도 유지를 위해서 씌워준 다음에 그걸 고정시키기 위해서 빵끈을 준비했고 볼펜을 준비했습니다.
이 볼펜은 어떤 용도로 쓸 건지 좀 이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준비물들이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럼 이제 삽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삽수를 선택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잔 가지들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잔 가지들은 사실은 이걸로 삽목을 해도 삽목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과 열정에 비해서 너무 이제 그 성공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성공이 돼도 사실은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건 삽수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삽수가 어느 정도 굵은 거, 대가 이렇게 굵어야 이 자체 양분이 있어서 이렇게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굵은 삽수를 쓸 거거든요. 그보다 먼저 저희가 하기로 했던 것 중에 지금 하는 삽목이 어떤 삽목이냐면 숙지삽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숙지삽과 녹지삽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숙지삽과 녹지삽의 차이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녹지삽은 뭐냐면 우리가 이파리가 있을 때, 쉬운 말로 하면 입이 있는 상태에서 삽목하는 걸 녹지삽이라고 하고, 숙지삽 같은 경우는 이제 입이 없는 상태, 나무가 잠자고 있는 상태, 나무가 숙면을 취하고 있는 거죠. 나무가 잠자고 있는 상태를 숙지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녹지삽은 언제 하느냐? 봄에서 여름에 녹지삽을 해요. 봄에 여름에 녹지삽을 하고, 물론 가을에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봄, 여름, 가을 녹지삽을 하게 되고, 숙지삽은 언제 하냐면 가을, 겨울에 합니다. 아니면 굉장히 이른 봄, 아직 잎이 나오기 전 이른 봄에 하는 게 숙지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녹지삽은 연한 가지죠. 녹색에 잎이 있는 연한 가지. 그래서 녹지삽이고, 녹색에 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녹지삽, 잠을 자고 있다고 하시면 숙지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숙지삽은 목지라든 단단한 가지로 이렇게 삽목을 하는 거예요. 목지라든 단단한 가지로 하고, 습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니까 녹지삽 같은 경우는 잎이 있다 보니까 증산작용을 하잖아요. 잎이 이렇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수분을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증산작용을 해서 높은 습도를 유지해 줘야 돼요. 습도를 유지해야 필요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을 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는 거 비닐을 덮어준다, 이런 것들이 녹지삽에 적합한 용도고, 숙지삽 같은 경우는 습도가 좀 낮아도 돼요. 증산작용을 안 하잖아요. 잎이 없다 보니까 증산작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숙지삽 같은 경우는 사실 비닐을 안 씌워주고도 삽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 내리는 속도죠. 뿌리 내리는 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녹지삽 같은 경우는 잎이 있어서 광합성도 하다 보고 하니까 옥신이라는 물질이 뿌리로 내려와서 캐로스 형성을 빠르게 도와줘요. 그래서 뿌리 내리는 속도는 녹지삽이 더 빠릅니다. 그렇지만 숙지삽은 뿌리 내리는 속도는 좀 느려요. 근데 난이도 같은 경우는 녹지삽보다 숙지삽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녹지삽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비닐을 씌워주다 보니까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살균제도 뿌려줘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숙지삽은 그런 거 없이 개방삽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개방삽을 해도 상관이 없어서 비교적 난이도는 쉽다고 보시고, 오히려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녹지삽보다는 숙지삽이 훨씬 더 간단해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은 그래, 녹지삽이 더 쉬운 거 아니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숙지삽이 더 좋고, 가정에서 하기에도 숙지삽이 더 좋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지삽과 숙지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지를 잘라야 되잖아요. 가지를 자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지를 자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그래도 지금 많이 들어와 주신 분들 이렇게 인사들 많이 남겨주셨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은 성함도 불러주지 못해도 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이 가위는 저희가 미리 여러 설명을 했는데, 전지 가위는 살균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모수가 건강해야 삽목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오염된 가위보다는 소독을 알코올솜이라든가 아니면 나이타 같은 걸로 이렇게 소독을 해서, 불로 소독을 해서 깨끗한 상태의 가위로 삽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삽수를 한번 잘라볼게요. 삽수를 자르는데 저희가 수국 같은 경우, 목수국은 저희가 항상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3월 말 4월초 전지는 필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전지는 필수고 5월 말 전지는 선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어차피 3월 말 되면 다 전지를 해주셔야 돼요. 다 전지를 해주시는데 전지하고 나서 그게 아깝잖아요.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그때 이렇게 삽목에 도전해 보시면 좋은데,
물론 지금 뭐 삽목을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 추운 지방에서는 이게 나무들이 약간 삽목을 하면 그 삽목한데 그 사이로 그 냉이 들어갈 수 있죠. 냉이 들어갈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추운 지방에서는 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런 만약에 추운 지방에서 삽목을 지금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지를 많이 높여서 위에서 삽목해 주시면 위에서 잘라 주시면 괜찮아요. 그럼 이만큼 냉을 먹더라도 괜찮은데 그 원칙적인 시기는 그 3월 말에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해도 이거 같은 경우 하우스에 있어서 지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를 때 어떻게 자르는지 모수를 한번 잘라볼게요. 그러면 이 정도 강전지를 할 때 어느 정도 강전지를 해야 되라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땅에서 이 정도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이 정도만 남겨놓으면 돼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이런 장가지들은 전지를 과감하게 해주시고요. 장가지들은 전지하겠습니다. 장가지 전지해서 이것 또한 버리겠습니다. 이것도 쓸 수 없는 가지고요. 그래서 이 가지도 전지를 하겠습니다. 강전지를 할 때 어느 정도 강전지를 해 하면은 이 칼감으로 이렇게 작게 자릅니다. 그럼 이렇게 작게 자르면 너무 아깝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수국의 특징은 여기서부터 봄에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한 폭풍 성장해서 기존에 있는 키높이까지 금방 자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과감하게 전지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전지를 해주면 오히려 수영이 더 이뻐지거든요. 수영이 더 이뻐지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가지,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는 가지들 있잖아요. 그러면 가운데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기서도 가지가 나오고 여기서도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가지들은 사실 뭐냐면 서로 싸우게 돼요. 서로 싸우게 돼서 이 가지도 이렇게 전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가지도 과감하게 전지를 해주시고 이렇게 전지를 해주시고 그래서 가지가 나오지 않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가지를 옆으로 벌리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가지는 사실은 이제 밖에 있는 가지들이 광합성도 많이 하고 더 좋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나오는 가지들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약한 가지들이 있으면 오히려 수국 성장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꽃이 나오더라도 작게 나오고 쓰러져요. 그래서 쓰러져서 안 좋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가지들은 과감하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삽수를 채취해야 되잖아요. 삽수를 채취해야 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금 사서 2월에 삽목도 하고 화분도 키우면 일석이조네요. 지금 사셔도 되고 2월달에 사셔도 됩니다. 2월달에 사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삽목을 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마디 삽을 권장을 하거든요. 2마디 삽을 권장하는데 뭐냐면 여기 이렇게 보면 눈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눈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눈점들이 뭐냐면 잎이 나오기도 하고 가지가 나오기도 하고 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눈에서는 세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잎도 나올 수 있고 가지도 나올 수 있고 뿌리도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2마디 삽을 합니다. 2마디 삽을 하는데 그 삽목을 할 때는 이 눈에서 위로도 1.5cm 이상을 잘라줘요. 이 눈에서 1.5cm 이상 잘라주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어떤 세균이라든가 침투되더라도 1.5cm까지는 안 들어가게 여기서 뭐 0.5cm 들어가다 멈추게끔 해서 그 삽목을 할 때는 1.5cm 이상 되는 데서 위도 잘라줍니다. 위를 자를 때는 우리가 구분을 해요. 아래쪽에 뿌리 쪽으로 나중에 삽수가 어떤 건지 뭐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은 45도로 절단을 합니다. 이렇게 45도로 절단해주고 위쪽 면은 일자로 절단을 해줘요. 이렇게 일자로 절단해주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이 삽수들이 막 섞이게 되잖아요. 많이 자르면 그럼 아래가 어느 쪽인지 모르잖아요. 둘 다 일자로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은 이쪽이 아래쪽이네, 이쪽이 위쪽이네를 알 수 있고 아래쪽을 이렇게 45도로 자르는 이유가 있어요. 아래쪽을 45도로 자르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 표면적 이 표면적과 이 45도로 자른 표면적, 그다음에 이제 직각으로 자른 표면적과 45도로 자른 표면적이 45도로 자른 표면적이 훨씬 더 넓잖아요. 넓다 보니까 물을 지금 빨아들일 수 있는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어차피 가지들이 생존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물을 마실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아래쪽은 잘라주고 위쪽은 일자로 잘라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그 둘 다 똑같이 90도, 90도로 잘라버리면 어느 쪽이 아래인지 몰라요. 그때 가서 45도로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 자를 때부터 아래쪽 부위는 45도로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부위는 45도로 잘라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쪽은 이제 눈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아래쪽도 1.5cm에서 45도로 잘라줍니다. 45도로 잘라주고 위쪽 같은 경우도 1.5cm만 1.5cm 되게 직각으로 잘라줍니다.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래쪽은 45도로 잘라주고 위쪽은 90도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왼쪽은 45도, 위쪽은 90도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점 가느다란 가지들이 나오잖아요. 가느다란 가지들은 삽수로서 쓰지 않을게요. 쓰지 않고 굵은 가지만 골라서 삽수로 쓰겠습니다. 아래쪽은 잘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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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굵은 걸 삽수로 쓰는 게 좋습니다. 굵은 걸 삽수로 쓰는 게 좋아서 잘라주고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삽수를 제가 이렇게 모아줬습니다. 삽수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 삽수들이 이렇게 모아진 삽수들은 이제 꽂아줘야 되잖아요. 꽂기 전에 사실 물을 살짝 물내림이라고 해서 물에다가 담가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컵에 이렇게 해서 물이 들어있는 컵에 삽수를 이렇게 담가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컵에 살짝 담가줍니다. 꽂기 전에 이렇게 담가주는 이유는 그래도 물을 좀 뿌리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물을 좀 먹어서 이 나무 가지들이 좀 더 건강할 수 있게 물올림을 해서 좀 더 건강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런 과정이고 이 과정이 끝났으면 저희들이 이제 이걸 연필이라든가 볼펜을 준비하는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볼펜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볼펜을 꽂아주면 이 구멍이 보일까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멍이 들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삽수로 꽂아줄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삽수로 꽂아줄 거고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미리 내줘요. 이게 나무가 들어갈 자리죠. 나무가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다 구멍으로 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이 상토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쓰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상토 일단은 그 어떤 한목이든지 상토에는 거름기가 없는 게 좋습니다. 무비상토라고 하죠. 거름기가 없는 상토가 좋고 펄라이트가 있어서 습도 유지하고 배수도 잘 되는 그런 상토가 좋아요. 그러면은 마사이타 이제 일반 흙에다가 삽목하면은 삽목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거름기가 많으면 삽목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땅이 굉장히 많은 땅이다. 거름이 들어있는 땅이 영양분이 풍부한 땅이다. 갖다 삽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삽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삼투압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럼 우리가 소금물의 원리라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이쪽은 흙은 소금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삽수는 배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소금물의 농도가 낮으면 그 배추를 넣어놔도 배추가 그대로 있는데 뿌리가 이렇게 나올 때 연한 뿌리가 나오잖아. 연한 뿌리를 배추라고 보고 소금물의 농도가 짙어버리면 영양분이 배추가 쩔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뿌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아직 어린 뿌리들이 무기질의 농도가 낮은데 땅의 무기질의 농도가 높아버리면 땅의 영양분을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뿌리가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 삽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분이 많은 땅에는 삽목이 안 되고 영양분을 많이 뺏어주면 안 되고 한점 신자도 거름기가 없는 상토. 거름기가 없는 만사는 삽목이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삽목은 됩니다. 삽목은 되는데 왜 저희가 만사를 쓰지 않고 이렇게 무비상토라든가 원해용 상토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뿌리가 사실은 굉장히 연한 뿌리들이 나오거든요. 캐로스가 생성이 돼서 굉장히 연한 뿌리들이 나올 건데 그 연한 뿌리들이
이제 땅의 마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한 땅이잖아요. 단단한 땅이다 보니까 뿌리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뻗어내려가 되는데 뿌리들이 뻗어내려서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면 이제 삽목한 뿌리가 나오다가 말고 나무가 이렇게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삽목 실패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마사를 쓰지 않고 상토 이렇게 보면 흙이 굉장히 연하고 보들보들하잖아요. 이렇게 연하고 보들보들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뿌리가 내릴 때 적은 힘을 가지고도 뿌리가 뻗어나갈 수가 있는데 마사에다가 하게 되면 굉장히 뿌리가 막 강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어린 묘목들이라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삽목이 안 되고 그냥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마사보다는 무비상토라든가 원해용 상토 중에서도 거름기가 최대한 없는 그런 상토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 모든 화분에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이긴 한데 굳이 삽목이 아니어도 흙을 많이 안 남아요. 흙을 막 이렇게 가득 담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흙을 가득 욕심이 흙을 가득 담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갈이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을 꼭 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워터 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물을 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줘서 이렇게 싹 가라앉게 만들어야 되는데 워터 스페이스가 없으면 물을 줄 때 넘쳐버려요. 그래서 화분에 물 주기가 힘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워터 스페이스 공간을 꼭 남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도 보시면 이만큼의 워터 스페이스 공간이 있잖아요. 이만큼의 워터 스페이스 공간이 있기 때문에 흙은 가득 채우지 마시고 이 정도로만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삽목 준비는 다 된 거거든요. 삽목 준비는 다 됐는데, 삽목이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삽목이 이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근데 이 과정까지는 누구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흙을, 이제 구멍을 냈기 때문에 살짝 하고 이렇게만 덮어주면 됩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저희가 덮을 때, 여기서 보시면, 이 아래 눈에서도 뿌리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래 눈에서도 뿌리가 나올 건데 여기서 이제 캐로스가 형성이 되고 여기서도 캐로스가 형성이 돼서 눈에서도 뿌리가 나오고 이쪽에서도 뿌리가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 삽목을 할 때 좋은 게 뭐냐면 이 눈이 있잖아요. 이 눈이 한 1.5cm 정도 심어지게끔 삽목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나중에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한 그런 나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충분히 깊이 심어주고 이렇게 흙을 덮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물을 줄 거거든요. 물을 주고 이렇게 할 건데 물 주는 과정은 저희가 보여드리지 여기 실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여주지 못하는데 물은 충분히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은 충분히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건강한 모수들이 될 겁니다. 건강한 삽수들이 돼서 이제 나중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실 때도 심어서 이렇게 보여줄 건데 이걸 저희가 녹지 사업이 아까 숙지 사업보다는 뿌리 내리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수국 같은 경우는 그 뿌리 내리는 가장 좋은 온도가 있어요. 이렇게 삽목하고 물을 줄 건데 물을 주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주는데 물을 얼마큼 주느냐 충분히 줍니다. 충분히 그냥 완전히 충분히 주고 그 삽목은 이제 할 때 말씀드렸던 온도 있잖아요. 그 삽목 온도에서 최적의 온도가 몇 도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뿌리 내릴 때 최적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그쵸? 그 한 18도에서 23도 사이. 그러니까 20도 정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럼 지금 20도 정도를 어떻게 유지해? 밖에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는 삽목이 안 됩니다. 지금 노지 삽목은 사실 안 되는 거고, 노지 삽목을 하시려면 5월달 정도 돼야 노지 삽목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삽목을 해서 실내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농부들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삽목을 하지 밖에서 삽목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관을 어디다 하느냐라고 하면 그 실내에 보관하셔야 되는데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데 보관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통 실내 온도들이 다 20도로 맞춰져 있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20도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는데 그 20도로 맞춰져 있으면 뿌리 내리기에는 최적의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뿌리 내리기 최적의 온도라서 이렇게 삽목을 하시면 되는데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놔야 될까요? 잘 들지 않는 곳에 놔야 될까요? 그렇죠. 잘 들지 않는 곳에 놔야 됩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에 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광합성을 할 건 아니거든요. 광합성을 할 건 아닌데 광합성을 할 때도 햇볕을 안 드는 곳에 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광합성을 하게 되면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 배수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물을 많이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나무들이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럼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면 나무들이 그쵸 죽겠죠. 그래서 햇볕이 없는 곳 저희가 차광막 기준으로 하면 한 70% 정도 차광이 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늘 일반적으로 그늘에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베란다라든가 내 거실에서 그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이걸 놓게 되면은 이제 뿌리가 나오는데 숙지삭 같은 경우는 뿌리 내리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가지들이 자고 있고 경화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잎이 있으면 이제 옥신이라는 물질을 뿌리로 내려서 캐로스 형성을 도와주는데 지금 잎도 없는 상태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잎눈이 또 나와야 되는 데도 있고 그러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어서 숙지삽이 녹지삽보다는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시간이 더 뿌리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녹지삽 같은 경우는 한 4주, 한 달 정도 잡으시면 되고, 그, 녹지삽 같은 경우는 한 3주 정도면 뿌리가 내릴 거예요. 3주 정도면 뿌리가 내리는데, 그, 우리 숙지삽 같은 경우는 4주 정도 뿌리가 내리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뿌리가 내렸지 여기서 완전히 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뿌리가 여기 이 포트에서 완전히 도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하면 지금 이렇게 삽목을 하면 4주 정도 걸린다 그랬잖아요. 4주에서 이렇게 걸리다 보면 3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내년 1월 말에 이제 뿌리가 이제 내려서 이제 어느 정도 뿌리가 생성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이 포트에 이제 뿌리를 가득 채워야 되는데 뿌리를 가득 채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은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되면 그 이제 뿌리가 완전히 돌아 있을 거예요. 뿌리가 완전히 이제 화분에서 뿌리가 내려 있죠. 뿌리가 잘 내려 있어서 그 상태로 이제 4월 식목일 전후에서 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삽목 교육을 하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 딱 맞아요. 딱 맞아서 저희들이 일부러 그걸 기획을 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건데 지금 삽목을 해서 이 10cm 포트에 뿌리를 완전히 내리게 해서 내년 4월 5일 식목일 즈음에서 심으시면 가장 적정한 시기라서 저희들이 지금 삽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삽목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케이스로 이렇게 개체수를 늘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게 단순히 이 원리가 수국에만 적용이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뿌리 내리는 기간이 달라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라든가 그 목수국이라든가 이런 수국이 잘 되는 그런 수국 종류들이 많아요. 무궁화라든가 물론 장미는 이제 삽목이 되는 품종도 있고 안 되는 품종도 있지만 당미라든가 이런 많은 품종들을 삽목을 통해서 번식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흑광명자나무 같은 경우도 삽목을 통해서도 번식이 가능하고 그리고 삽목은 수국만 되는 게 아니라 많은 품종들이 원리로 삽목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제 물을 이제 듬뿍 줬잖아요. 물을 듬뿍 줬는데 물을 어느 정도로 주느냐고 말씀하시면 조금 주면 될까요? 안 되죠. 물은 충분히 줘야 됩니다. 한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걸로 하면 물이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물을 줘요. 그래서 이걸 밖에서 줘서 그 주든가 아니면 화장실 같은 데서 이렇게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줄 때는 조금 주지 마시고 충분히 줘야 됩니다. 충분히 물을 줘서 물을 준 다음에 이 상태로 숙기삽 같은 경우는 개방삽도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개방삽도 가능한데 지금 사실은 그 만약에 그 거실에 놓는다라고 하면 그 거실이 요즘 거실들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마를 거예요. 빨리 마르면 또 물을 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주면 되는데 그래도 빨리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숙지삽도 마찬가지고 녹지삽도 마찬가지고 녹지삽은 꼭 해줘야 되는 거고요. 숙지삽도 선택인데 이렇게 해줘서 물이 잘 증발되지 않게 이렇게 내부로 해서 감싸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빵끈으로 준비됐던 빵끈으로 이렇게 여기를 묶어줘요. 이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고민해서 만들어 봤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수분 증발이 없겠죠. 수분 증발이 없는데 그럼 혹시라도 수분이 증발돼서 많이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해라고 하면 이거 열고 다시 물을 주시면 됩니다. 주면 충분히 물을 주면 돼서 이걸 할 때 꼭 그 좋은 게 뭐냐면 꼭 않고 그리고 깨끗한 모종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위도 꼭 소독을 해서 이렇게 꽂아놓고
이제 한 4주 정도 기다리면 되는데 혹시라도 그 사이에 이렇게 봐서 화분이 굉장히 가벼워졌다. 물 주기 전의 상태와 비슷해졌다. 수분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걸 열고 물을 한번 좀 더 주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듬뿍 주실 필요는 없고 적당한 양만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삽목을 하면 기다리시기만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수국들이 개체수가 벌써 10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10개가 생긴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게 수국뿐만 아니라 나는 흑광명자를 더 늘리고 싶어. 개나리를 더 늘리고 싶어. 무궁화를 더 늘리고 싶어. 장미를 더 늘리고 싶어 하시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번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삽목 결과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삽목한 거 결과 꼭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저도 이거 삽목한다고 했더니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삽목하는 과정은 많이 보여줬대요. 삽목하는 과정들은 많이 보여줬는데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서 정말 삽목이 된 거야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개를 이렇게 삽목했는데 몇 개가 성공했는지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뿌리가 내리는 것도 4주 정도 걸린다 그랬잖아요. 4주 정도 걸리니까 캐로스 형성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캐로스 형성되는 시기에 맞춰서 한번 공개를 하고 또 4월 말에 그 완전 뿌리가 돌았는지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삽목을 통해서 번식이 됐잖아요. 번식이 된 걸 이제는 정식을 해야 되잖아요. 정식을 해야 될 때 어떻게 정식하냐면 나무 심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심으시면 됩니다. 이걸 딱 풀고 나서 그 포트에서 그 나무를 꺼내서 이제 심으면 되는데 심을 때도 처음에는 봄에 심을 때는 수국 같은 경우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둔덕을 만들어 주면서 살짝 그 주변에 흙을 파줘요. 그 주변에 흙을 파줘서 그 물이 그쪽에 모일 수 있게 그래서 촉촉하게끔 만약 예를 들어 비가 왔다 그럼 흙이 다 내려가 버리면 그렇잖아요. 다 내려가 버리면 그러니까 그 주변에 한 그 5cm 정도 더 이렇게 나가서 나무에서 5cm에서 10cm 정도 더 나가서 이렇게 홈을 파주면 동그랗게 홈을 파주면 훨씬 더 수국 같은 경우는 생존이 좋아요. 훨씬 더 생존이 잘 되고 장마철에는 그 홈만 살짝 덮어주시면 돼요. 장마철에는 그 홈을 덮어주셔서 물이 고이지 않게 만들어주시면 훨씬 건강한 수국이 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건강한 수국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저희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이제 좀 있으면 새해가 다가오는데 새해에는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 제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답을 못 드린 게 있다라면 저희가 다시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들 궁금한 부분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행복한 새해 설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주 영상 쉬냐고요? 다음 주 영상도 저희는 안 쉽니다. 안 쉬고 다음 주에도 영상은 계속 되니까 다음 주에도 우리 구독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